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현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즉 작년 12월부터 리오프닝이 본격화가 됐고요. 그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중국이.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 나왔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중국의 경기 반등이 더 빨라질 것에 베팅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쪽이었습니다. 부동산 쪽이 계속해서 회복이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신규 착공보다는 준공이 훨씬 더 중요한 올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1, 2월 어느 정도 같이 반등했던 중국의 부동산 신규 착공과 준공 증가율이 3월 들어서 갈려버렸어요. 어떻게 갈리냐면 준공 증가율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회복 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신규 착공 쪽은 밑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신규 착공이 밑으로 빠졌다라는 게 중국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준공 증가율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더 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그 외의 산업지표 이전에 지난주 주말이었죠. 그때 발표됐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게 거래 건수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 후행적으로 매매 건수 자체도 뒤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즉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바꿔놓은 부동산 정책 기조 하에 분명하게 부동산 개발사들이 멈춰져 있던 부동산 건설 현장을 재개시키고 있고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집이 이제는 다시 인부가 왔다 갔다 하고 철근을 세웠던 게 이제 콘크리트 바르고 시멘트가 올라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제는 이 정도 금리라면 내가 이 정도 대출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오고 이걸로 내가 다른 투자를 해보자라는 심리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생기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중국의 전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근간인 부분이 이제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립으로 변했고요. 올해부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개선된다 그러면 뒤따라올 건 결국엔 소비겠죠.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비의 선행지표격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이 이미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 중국의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따라붙습니다. 3월 중국의 소비는 1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시장 기대치나 1, 2월 대비 훨씬 많이 성장폭을 키웠습니다. 누가 이끌었느냐? 결국엔 1, 2월과 비슷해요. 의류, 신발, 주얼리. 제가 지난달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가기 위한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요식업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된 소매 판매가 26% 성장을 하면서 나가서도 소비를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계속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풀었다 조였다 방역 조치를 바꿔왔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계속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가 이제 막 떨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서 노는 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드디어 자유를 얻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앞으로 조금 더 생산활동이라든가 중국인들의 소비활동,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시그널, 이거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뉴스에는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리오프닝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고요. 특히나 저희가 가장 불안하다라고 느꼈던 소비마저도 중국인들이 나가기 위한 소비와 나가서의 소비를 모두 했다라는 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소비를 좀 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가전이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통신 장비의 항목에 있는 것들도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꼬꾸라지던 모습들이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통신 장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장비들이겠죠. 이 품목의 판매 성장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성장세가 잘 나온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구간에서만 머물러져 있던 이 항목, 이 품목들이 점차 다시 반등의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비 지출이 지갑에 있는 카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중국인들이 나가기 위한 소비, 나가서의 소비까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부분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생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 문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소비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영을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즉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오르고 화요일 오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였죠.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외국인 자금도 훅 빠지고 주가도 훅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의 오후장이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대표 지수라고 하는 상해 종합 지수는요 0.2%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7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섹터별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근에 중국에서도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일부 테마성의 과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장에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의 완벽한 섹터 로테이션이 나왔습니다. 화요일 어제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들, 업종은 가전, 가구, 통신장비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항목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게 반도체나 하드웨어 같이 저희가 흔히 얘기했던 챗 GPT나 인공지능 테마에 묻어서 물론 그쪽은 중국의 기술 국산화라든가 아니면 계속 퀄리티를 올리겠다라는 굵직한 추세는 있는 거지만 최근에 분명히 챗 GPT나 인공지능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열이 묻어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어제 많이 빠졌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섹터 로테이션이 그렇게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1분기 중국의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본인들만의 기준에 맞춘 그 트레이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도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움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장 초반에 쭉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순매도로 전환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한 20분 정도 있다가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쭉 순매수로 반전이 되면서 결국엔 한 20억 위안 정도 사들이면서 어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저는 이 지표가 발표된 순간 빠진 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소비를 제일 불안하게 봤기 때문에 투자나 순수출, 소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들의 추정치가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수정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네 라고 하면서 일단은 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숫자를 어느 정도 고쳐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비와 부동산 쪽에서 회복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 이거는 중국의 1분기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는 쭉 사들이면서 끝납니다. 전망치보다 좋았다라는 것, 추정치보다 좋았다라는 것,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기관들이든 개인이든 본인들이 모델링했던, 본인들이 추정치로 잡아놨던 숫자들을 모두 다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올해 경제를 바라볼 때 원래 저희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어제 경제성장률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생각이 이 정도의 성장이었다면 실제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의 다음 전망치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회복 시그널을
보여줄 만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어제 경제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JP모건이 바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위로 수정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6%의 성장률을 6.4%로 올리면서 중국의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더해줬습니다. 저는 올해는 계속해서 중국의 소비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1, 2월 달에 경제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소비들이 오히려 3월에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오르고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특히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던 어제부터는 다시 한번 챗GPT나 인공지능처럼 테마성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리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주가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는 소비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은 유지를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재밌는 테마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좋은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